이별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상한 순간이 옵니다. 분명 헤어질 때는 너무 힘들었고 상처도 컸고 이해 안 되는 그런 말도 많이 들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점점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서운했던 말이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로 바뀌고, 상처 줬던 행동이 그땐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로 바뀌고, 결국에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도 나한테 제일 잘해준 사람은 그 사람이었어. 이 순간부터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이게 아직 사랑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라고, 미련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런데 아닙니다.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자존감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이별 후에 상대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의 감정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별 직후에는 분노가 있어요. 억울함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를 채우는 게 여러분들 혹시 뭔지 아시나요? 바로 공허함입니다. 그리고 이 공허함을 견디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과거를 다시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없어진 지금의 나보다 그 사람이 있었던 과거의 내가 더 괜찮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왜곡됩니다. 좋았던 장면만 남고 힘들었던 장면은 희미해지고 결국 상대는 점점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순간 여러분은 관계를 다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안에 있었던 괜찮았던 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사람 말고는 나를 이렇게 받아줄 사람은 없을 것 같다. 다음엔 이런 사람을 못 만날 것 같아. 혹시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 전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부 자존감에서 나온 그런 질문입니다. 사랑이 남아있으면 상대를 보고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무너지면 나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께서 이 차이를 많은 분들이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그래, 상황이 안 좋았었잖아. 내가 좀 더 이해했어야 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상대를 이해하려는 말들로 스스로를 달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관계의 문제를 상대의 선택이 아니라 내 부족함으로 바꿔서 해석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별의 원인이 상황이었는지 성격이었는지 회피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그 사람은 떠났고 여러분은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실보다 더 강하게 남는 감정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괜찮았었는데. 이런 생각이 반복될수록 여러분은 현재의 삶보다 과거에 더 많이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감정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하나의 착각을 합니다. 상대를 좋게 생각하면 내가 더 성숙해진 것 같다고 느낍니다. 미워하지 않는 내가 어른스러운 것 같고 이해해주는 내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성숙은 상대를 좋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숙은 그 관계에서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정확히 보는 겁니다. 힘들었었는지, 불안했는지, 자주 눈치를 봤는지, 나를 설명해야 됐는지, 그리고 감정을 숨겨야 됐는지. 이걸 보지 못하고 상대만 미워하게 된다면 다음 관계에서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걔는 진심이 없진 않았어. 그런데 진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이 있었어도 떠난 사람은 떠난 겁니다. 진심이 있었어도 여러분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감정은 계속
과거에 묶입니다. 그래서 재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데 사실 제가 더 힘들어질까봐 너무 무서워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그 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 나를 잃은 상태로 돌아갈까봐 무서운 거예요. 상대를 미워하는 단계는 사실 재회를 원하는 단계라기보다 자기 회복이 가장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리워하는 감정만 사랑으로 착각한 채 스스로를 회복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상대를 미워하고 있는 지금의 여러분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나기 아직은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면 아직 나를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감정을 참고 있었는지, 어떤 부분이 무너졌는지를 보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관계는 형태만 바뀌고 본질은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상대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를 다시 보는 겁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나는 편안했는지, 불안했는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는지, 아니면 항상 증명하려고 애썼는지.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 상대에 대한 미화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감정이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대를 미워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많이 버텼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에요. 다만 이 상태를 오래 끌고 가면 감정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상처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영상에서 꼭 하나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를 그리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움 속에서 나 자신을 계속 깎아내리고 있다면 그건 이미 멈춰야 할 신호라는 것. 이별은 끝났는데 나만 아직 그 자리에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중요한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상대를 내려놓는 법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혼자 버티다 다시 무너집니다. 만약 지금 이 말들이 너무 정확하게 와닿는다면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혼자 감당하기엔 이미 많이 무거워졌다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너졌는지, 왜 이 단계에서 멈춰 있는지 그 흐름을 함께 정리해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땐 혼자 견디려고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너졌는지, 왜 이 단계에서 멈춰 있는지 그 흐름을 함께 정리해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